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구호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긍정평가는 좀 고착화됐다고 보고 그런데 그럼 강도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부정평가의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이자 그리고 역풍의 가능성 또 같이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에 대해서 공감하는가 이걸로 조사를 한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부정 한 60 얼마, 한 부정 65, 긍정 한 30 나온다 치면 그게 고스란히 퇴진에 대해서 찬성한다 60, 반대한다 30 이렇게 나오는지 숫자가 바뀌는지 볼 필요가 있다. 퇴진 구호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너무 부정평가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의 다른 표현일 것이고 그리고 부정평가도하고 퇴진구호 공감도에 간극이 있다면 그 간극은 역풍의 가능성 민주당이 이것을 강하게 주장을 할수록 역풍이 볼 수 있는 여지 재밌는데? 이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김태현의 정치쇼가 시간 옮기면서 새로 만든 코너, 문제적 코너, 논란의 코너. 잘 될까 안 될까 제작진과 SM, 특히 SM이 항상 단일 방송에 앉아있는 코너 패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배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입니다. 그리고 수. 시사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오늘은 피처링 그거 해야 돼요. 피처링 윤석열, 네네. 이재명. 네, 이제 하고 시작합시다. 두 분 네. 같이. 저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셨습니다. 저와 배종찬 소장의 동맹 관계를 이간질하는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자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가 확 끄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제 약점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 제일 비슷한 것 같아. 다른 사람 하는 사람 한동훈 장관은 이제 비슷한 것보다는 하는 사람이 별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1호. 1호야 1호 네. 지금. 일단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성대모사를 하겠어요. 손흥민도 가능하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하시지 말고 이번부터. 해보세요. 손흥민. 네. 잘할게요. 뭐 마이크 꺼지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야, 오늘 저희 배수진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 이거 우리 SM이 하라고 여기다 써줬는데 나 이거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고서는 반응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네네. 자, 이게 이 배수진이 얼마나 잘 나가는 코너인지 시험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하는 게 다음 주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느냐 안 반영되느냐 요거 관계자를 듣고 있냐 아니 요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도박입니다 지금. 이 김수민 평론가가 저 두 분이 여론조사 막 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만 잘했다 그렇죠. 못했다. 예. 문항 만들잖아 문항. 요걸 그리고-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죠. 요걸 꼭 여론조사 돌려보고 물어보고 싶어. 요런 거 있으면 하나씩 뽑아주세요. 네. 어. 저는 참고로 정치쇼에서 예전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걸로 여론조사 실시될 거다라고 아마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실시가 됐죠 실제로. 네. 됐어. 이번에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요거 다음 주 나와야 돼. 네. 갤럽이나 리얼미터에. 아까 인사이트 K에서라도 해주세요. 안 되면. 그럼요. 해야죠. 예. 아까 전에 최재성 전 수석 대담 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구호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긍정평가는 좀 고착화됐다고 보고 그런데 그럼 강도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부정평가의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이자 그리고 역풍의 가능성 또 같이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에 대해서 공감하는가 이걸로 조사를 한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부정 한 60 얼마, 한 부정 65, 긍정 한 30 나온다 치면 네네. 그게 고스란히 퇴진에 대해서 찬성한다 60, 반대한다 30 이렇게 나오는지 네네. 숫자가 바뀌는지 볼 필요가 있다. 퇴진 구호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너무 부정평가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의 다른 표현일 것이고 그리고 부정평가도하고 퇴진구호 공감도에 간극이 있다면 그 간극은 역풍의 가능성 민주당이 이것을 강하게 주장을 할수록 역풍이 볼 수 있는 여지 재밌는데? 이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는 기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쉽다. 뭐요? 김수민 질문 내용에 대해서 아쉽다. 뭐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 그래요. 연락도 돌린 게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설문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아니, 왜냐면 네. 긍정, 부정이랑 퇴진이 공감 이거 완전 다른 얘기니까. 예전에 한 조사에서 탄핵을 가지고 그러니까 탄핵도 물어봤어 이미. 조사를 했는데 근데 그때는 좀
지금하고 시점의 차이가 나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또 불거졌던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봐야 될 획기적인 질문을 제가 가져왔다니까요. 네네. 윤석열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자 걱정됐다, 지지율을 지금. 올리기 위해서 어떤 아침 라디오 방송을 들어야 될까요? 자, 이게 보기가 중요해요. 1번 SBS 김태현의 정치쇼, 네. 2번 네. SBS 김태현의 정치쇼, 3번 SBS 김태현의 정치쇼. 청취 여러분 무리를 일으키셔서 죄송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찍기만 해. 좋아, 빠르게 찍는 거야. 자 무리를 일으켜서 네네. 다음 주제 할게요 그냥. 예. 대통령 지지율 나왔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두 개의 조사, 또 월요일 발표된 한 개의 조사인데 바로 빠른 속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이 14일부터 16일 실시됐던 MBS 4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29%, 부정평가는 62%로 나타났습니다. 자, 한국갤럽조사는 자체 조사인데 15일부터 17일 화수목이었습니다. 지난주. 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9%로 MBS 여론조사와 같았습니다. 부정평가는 61%로 나타났고요. 월요일 발표된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인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중 내에 실시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3.4%,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1.2%포인트 내려갔고요. 부정평가는 63.8%, 0.4%포인트가 부정평가 더 올라갔습니다. 아 근데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재미가 없어. 아 이게 무슨 의미냐? 숫자가 똑같아 그냥.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긍정 한 30, 그렇지. 부정 한 60 정도에서 그냥 1, 2% 왔다 갔다 한다지 어떤 뭐 좋은 이슈, 긍정적 이슈, 부정적 이슈 막 생겨도 숫자가 거의 한 달치 똑같거든요. 고착화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재미없는데란 표현이 이게 좀 바뀌고 뭐 이래야 뭐 우리가 막 재밌는데 그래도 그런 표현을 제가 쓴 건데 왜 이렇게 숫자가 굳어져 버렸죠? 30, 60 어떤 이슈가 있어도? 일단 사건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뭐 이태원 참사 포함한다면 더더욱이나 정말 정부 초반치고는 굉장히 다산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뭐 양쪽 간의 반사이득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반사이득.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득을 받다거나 거꾸로 윤석열 정부가 못해서 민주당이 득을 받다거나 근데 그 반사이득은 이미 거의 다 정산이 됐고 예, 그 무당층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이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난 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쪽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어느 정도는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지간해서 특히 양쪽에서 악재가 계속 터지는 이상은 지지율의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게 볕단 나르는 형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양쪽에서 악재가 계속 터진다는 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터지는 거고 국민의 대통령실 쪽에서는 뭐 이태원 네, 참사 최근에 옛날 뭐 이런 거 옛날에 MBC 고려 시대 때 의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동생이 걱정돼서 볕단 날라주고 볕단 다르는. 동생은 형을 신경 써서 반응 볕단 보여주세요. 날라줬는데 이게- 계속해서 볕단 높이는 차이가 없는 서로 간에 날라줬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가져온 사례인데 좀 그럼 이런 호응해 거예요 주지. 그러면 볕단. 여권이나 야당 지지율 너네 가져가라 다 안 같은데 아니, 근데 들어갔다 지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정치적 계기일식 현상이다. 어, 계기일식 현상. 대기일식 예, 뭐 수능에는 얼마 전에 월식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월식에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괜찮아요 저 일식 월식 아니, 구분을 왜냐면 못해죠 이게 이제 달이 태양을 가린 것이 이제 일식이잖아요. 이클립스. 네. 이게 이제 폴리티컬 이클립스 이펙트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이번에 좀 풍성했잖아요. 풍성했죠. 한미, 한일, 한중까지 있었고 한밀도 있었고. 그 미스터 또 에브리싱 와서 동쪽으로 그럼요. 왔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 기간 동안에는 빈살만이 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빈살만. 네. 빈살만은 돈만 있죠. 저는 살만 있죠.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아, 네.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정치야 자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잠깐만. 재밌었어 자세하겠습니다. 네. 저 드립 제가 칠 뻔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정말요? 제 입으로 안 하게 해주셔서. 아니, 그렇구나 했는데 네. 아니 근데 큰일 날 저는 뻔했다. 정말 빈살만이 충격적인 게 1985년생이에요. 몇 저는 뭐 년생이요? 했나?
어? 2,800조 원의 재산. 네. 본인도 본인 재산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하여튼- 뭐 했냐 한다고 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여튼 그 이번에 한 40조 원어치의 이 MOU가 체결됐고 대통령 순방도 분석했으면 적어도 한 5, 6% 많게는 7%포인트까지 올라갈 법했거든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뭔가 가린 거예요. 하고 그래서 있는데. 정치적 계기의 시향사이다. 뭐가 그걸 가린 게 가렸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이게 논란이 되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이게 떠나서. 뭔가를 가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의 이상민 장관의 거취. 네. 이 부분은 또 MZ 세대나 중도층에 영향을 줬을 테고 마지막으로 뭐냐? 이건 MBC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MBC 관련되는 부분이 순방을 다녀와서도 계속 여파가 되니까 이게 결국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거의 5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데 이들로부터의 뭐 순방 효과나 살만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구나. 괜찮죠? 자, 정치적 계기의식 현상. 정치적 계기 이슈상 동의하세요? 네, 뭐 일식을 먹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또 코너 없어지겠다 다음 주에. 아니 저 이거 해야 돼요 반드시. 네. 자, 요거 무리한 드립에 대한 강박이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이거 있잖아요. 근데 김승규 평론가 요거 이걸 지적했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중에서 매우 잘못 비율이 너무 높다. 네. 예. 이게 이제 다른 기관하고 좀 다르게 리얼미터에서는 4점 척도로 조사를 합니다. 대통령 매우 잘한다, 잘한다, 못한다, 매우 못한다. 매우 잘하는 편, 못하는 편, 매우 못함. 이걸로 계속해서 예전에도 조사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참고를 할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인데 그때 당시 문 전 대통령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보면 매우 잘함이 한 20 내지 25%. 한참 고착화될 때 그리고 매우 잘못함이 45에서 50% 사이였거든요. 요 정도 선이었는데 간당간당하게 정권 교체가 돼버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요번에 리얼미터 조사 보면 매우 잘함이 20.5%.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조금 낮아요. 콘크리트의 두께의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낮아요. 근데 네.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네. 다만 네. 매우 잘못함이 56.3%예요.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매우 잘함과 매우 잘못함의 비율이 1대 2에 가까웠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1대 3에 가깝습니다. 예, 매우 잘못함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부정평가는 지금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양쪽 다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부정평가의 그 폭은 대폭 커지지 않더라도 부정평가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네, 이거 과반이 매우 잘못한다. 절대적으로 여기서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김수미 평론가의 분석에 또 이어서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7.6%나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7.6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정평가가 이 정도 되면은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볕집 나르기인 거예요? 만약에 이걸 너네가 가져라 아니, 지지율 이거.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이 이 57.6을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간다면 거의 지지율이 60%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태도가 이렇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판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유가 됐든 또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대 정당이 이유가 됐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내 부정평가를 가져가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지금대로 그냥 가도 된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국정기조 변화 없이 지금 더 쭉쭉 가도 된다. 좋아 가던 대로 가. 어차피 아니 왜냐면 1번 이- 중에 1번이요 둘 중에 그렇죠. 하나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강도가 강한 이 57.6을 네.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다면 60%거든요. 그러면 그러네. 60%의 정당의 목소리를 여당과 대통령이 외면한다. 이건 어렵거든요. 그 앞서 말씀드린 매우 잘한다고 매우 못한다의 차이가 1대 3 정도 차이가 벌어지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대통령 여권에게는. 네, 일단 외연 확장의 가능성이 많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외연 확장 하는 가능성이? 것이고 그나마 이 상태에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게 민주당하고의 지지율에서 상대평가에서 앞서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우 잘못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상당수가 제3의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기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네. 제가 봤을 때는 너끈하게는 승리를 못할 거고 매우 잘한 빈도 매우 못한 그렇죠. 빈도가 너무 높아. 네, 그래서 간신히 승리할 텐데 투표율도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대로 가면요. 예, 그러면 사실 투표율이 낮은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안 찍은 사람들이 많으면 예. 뭐 결과에 대해서 별로 자기가 만든 결과니까 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민주당도 찍진 않았지만 정부에 대해서 긍정평가할 이유가 없어 라는 태도를 계속 고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를 했지만 문정부도 그 정도 수준인데 정권 교체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현재만 봤을 때는. 그 숫자로만 보면.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도스태핑 중단한 거 얘기 좀 해볼 건데 예. 요거 어떻게 봐요? 저 이거 한번 예전에 여론조사 한 게 있었네. 100일 취임 여론조사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8월에 실시됐던 조사 결과인데 과연 도스태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인식이었을까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중단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회를 해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출근길 기자문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당시에도 긍정이 43.6%, 부정이 47.2%. 뭐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오차 범위 정도의 수준인데 부정이 좀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썸 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이 도스태핑이 5월 1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6월 중순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6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정치적 반응이 많이 납니다. 그냥 뭐 선수가 전광판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율에 개의치 않겠다 이런 이제 좀 이제 발언들이 나옵니다. 강한 발언들이. 그러면서 이제 좀 부정평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6월 중순 이후에는 빅데이터 상에서는 부정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의지가 소통을 위해서 나는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통해서 이어져 왔던 거죠. 그 8월의 여론조사 보면 네. 뭐 세부 지표는 저희가 안 봤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일단 대통령이 매일 국민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좋다 이런 걸 거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설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보실 건데 이번 일단 중단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는 만약에 여론조사 돌리면 어떻게 될까? 전 좋은 효과는 일단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중단한 거에다 부정이 많을 거다. 네네. 부정평가를 했던 사람과 긍정평가를 했던 사람들을 나뉘어서 보면 부정평가를 했던 사람들은 그 좀 말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부정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그만둬 버리냐. 나아가서는 그만두는 건 좋은데 MBC 기자하고 싸워가지고 그만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만두는 건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우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부정평가했는데 긍정평가했던 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이거는 좀 신선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냐. 이마저 안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공산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나중에도 어떤 설화가 생길 수도 있다. 네, 그렇게 가능성을 본다면 그거는 없어진 거니까 중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한 마이너스는 생기지는 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걸로 이제 적어도 플러스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굳이 얘기한 마이너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도어 스태핑이 그동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선반영돼 있다. 그래서 저는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특별히 보탬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 대통령이 별로 말수가 없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요. 대통령이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소통의 차원과는 좀 다른 거죠. 왜 소통이 좀 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소통이 괜찮은데 대통령의 발언이 어느 순간인가는 그것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에 대한 빌미가 됐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지지율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도스태핑을 안 하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이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는 그 대통령 말씀은 태산 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번에 환영. 이거 제일 비슷하네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투머치 톡한데 제 말이 태산이면은 이거 히말라야 산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진짜 비슷하다 이건. 이번에 성공했네요. 싱글 100%야. 성대모사 베베 안 꼬였어요. 싱글 100%인데. 어. 저
배종찬 소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는데 아니 생각해 보니까 예. 저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김수민 거죠. 평론가가 도스태핑을 대신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 AI 윤석열이 왜냐면 역대로 네. 가장 센 콘크리트를 누렸던 두 사람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예. 진보 진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아 지금 순간 설렜어요. 네. 센 콘크리트를 누린 두 사람이라고 한 것이 저하고 배종찬 소장님 보고 한 얘기인 줄 알고 네. 우리가 팬이 그렇게 콘크리트로 있나? 이렇게 그 두 분의 공통점은 말씀 자체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어가지고 네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백성선 얘기 들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흥미로운 게 이게 정치판의 흐름이 확 뒤집어진 게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그 두 사람, 박근혜 문재인은 공통적으로 좀 말수가 말수가 없고. 적은데 지난 대선에 나왔던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은 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비호감이 컸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태산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적정한 정도 수준의 이 소통, 말수를 좀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죠.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보죠. 김대표 평론가. 정진상 실장 구속됐어요. 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뭐 당연히 결집하겠지만 중도층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현재 최근에 여론 흐름도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너끈하게 앞지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정진상 실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조금 더 뚜렷해 보일 것이고 민주당이 뭐 윤석열 정부의 반사 이득을 충분히 입어서 상승세를 가거나 이런 길은 아직까지 좀 유예되거나 막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60%인데 그 60%를 못 가져가는 거죠. 그 정치적인 반사익을 못 가져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사법 의혹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중도층에는 MZ세대는. 그래서 이른바 이 수사를 통해서 MZ세대와 중도층을 가두어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왜 웃으세요?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무슨 게 아니라 문자 2856님 아재들의 드립 너무 좋아요. 흐흐 하셨고 6749님 지금 코너 너무 정신없어요. 정리가 좀 필요한 듯합니다. 정리해서 정리해고는 안 됩니다. 정리해고가 그렇죠. 아닌 다른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에 이 메시지 시간을 조금 늘리는 거 어떨까요? 그럴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정신이 좀 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현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